친구들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? 맞아요. 광성보. 우리는 요 앞에 있습니다. 여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방어 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. 우리가 방어 관련된 시설로 뭐가 있냐면 성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알죠? 거기에 해당하는 성, 그리고 청해진 해당하는 진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광성보라고 하는 곳이 성진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진과 보에는 우리가 좀 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돈대라고 하는 것도 섞여 있거든요. 돈대는 탐측을 하기도 하고 방어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. 그래서 거기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, 우리가 오늘 이 광성보로 온 이유는 한참 개항을 맞이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. 그럼 좀 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? 자, 우리는 오늘 요 강화라고 하는 섬에 있는 일부 지역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. 다행히 오늘 선생님이 저번에 강화를 한번 왔는데 비가 겁나 많이 왔어. 그래서 그때는 강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, 오늘도 원래 비 소식이 있었어요. 안 보여. 이거 어떡해. 내가 이 고온으로 보이냐. 아, 내표소. 자, 입장 요금이 있어요. 청소년은 1,100원.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1,500원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. 네, 안녕히 계세요. 자, 우리는 표를 구매했어요. 우리 광성보의 연역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하면 고려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? 몽골의 침입이 있었지.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이제 개경에서 이쪽으로 온 이후에 해안을 따라서 이제 성벽, 그러니까 성 주변에서 해안을 따라서 방어를 위한, 그래서 흙이랑 돌을 가지고 쭉 쌓게 돼요. 근데 그랬다가 광해군 때 되면 좀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나서 광해군 다음에 효종 때 이 광성보를 짓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안해루라고 적혀 있죠. 이 안해루 같은 경우에는 영조 때 여기를 개축 공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개축 공사를 기념하면서 이제 이 성문을 지은 거죠. 그래서 광성보의 박과 안이 이곳을 중심으로 구별 지어지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숙종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숙종 때 돌과 흙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는 성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. 돌로 싹 바뀌는 모습.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우리 마저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. 신미양요를 좀 얘기를 하면 사건이 하나 떠오를 수밖에 없어. 무슨 사건? 맞아요.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있어요. 1866년은 조선이 병인박해, 병인양요, 그리고 제너럴 셔모나 사건을 겪는 그 해예요. 자, 앞에 딱 트인 물이 좀 보이죠? 그러면 우리가 한쪽에 앉아서 물가를 보면서 제너럴 셔모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. 잘 오고 있나요? 강화라고 하는 곳은 방어를 하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에요. 여기 앉아볼까요? 친구들도 좀 앉아봐. 앉았어. 제너럴 셔모노가 이제 평양 쪽으로 대동강 쪽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교류를 원했던 거죠. 하지만 물러나기를 원했어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너럴 셔모노의 사람들이 내려서 해안을 측량하기도 하고, 또 그러다가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, 또 민간인을 죽이기도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결국 그것은 교전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죠. 그래서 당시 이제 관찰사로 있었던,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평양의 관민들과 함께 제너럴 셔모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. 그때 방화 작전을 써요. 방화 작전.
그래서 결국 제너럴 셔머노가 움직이기 어려워지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모래 막 이렇게 걸쳐졌어. 그래서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, 그리고 그 와중에 제너럴 셔머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요.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시간이 더 지나서 1871년에 신미년에 미국의 아시아 함대를 이끌던 로저스가 군함 총 5개 그리고 1230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제 강화로 오게 됩니다. 강화로 와서 초지진은 우리 운요 사건 때 격전지기도 한데요. 초지진을 함락을 시켜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덕진진도 무혈 입성을 하게 되죠. 덕진진은 양원수 부대가 병인 양요 때 정족산성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상륙했던 곳입니다. 이제 미군들이 원했던 곳은 광성보, 지금 선생님이랑 걷고 있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여기에서 이 미군을 방어했던 것은 어제연이 이끄는 이제 병사들이었어요.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약 350여 명의 사람들이 이때 돌아가시게 됩니다. 그리고 미군 사망자는 총 3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전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선생님이 나와 있는 곳은 비석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거를 비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쌍충 비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이 비각 안에 비석이 있는데 신미학요 때 우리는 어제연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죠. 그런데 어제연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. 어제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, 형이 지금 신미학요에서 대장으로 막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죠. 아니, 내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, 내가 적이 두렵고 무엇이 두려워서 어떻게 나라 구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동생이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결국 두 형제는 전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곳은 어제연 그리고 어제순 이 두 형제에 해당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. 진무, 중군, 공, 재연. 여기는 유학, 공, 재순. 지금 이곳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의 무덤이 있어요. 여기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입니다. 이 공간은 아까 쌍충 비각 있죠? 그 아래로 내려오면 있어요. 신미학요 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그 신원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합장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총 7기로 나눠서 그분들을 모셔놓은 공간입니다. 지금 우리는 손돌목 돈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죠. 지금 여기는 손돌목 돈대예요. 근데 이름이 왜 손돌일까요? 그 이름에 유래가 있어. 고려 때 몽골군의 공격으로 고종은 강화로 피난을 가야 됐어요. 그 배를 총 관리하는 그 뱃사공이 바로 손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. 배가 막 떠서 가는데 배가 막 기우뚱 그리고 막 물살이 센 데로 가는 것 같고, 그래서 왕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결국 손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. 죽으면서 이 손돌이 말을 남기죠. 백길 앞에 바가지를 띄우고 그 바가지가 떠가는 대로 따라가십시오. 그러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바가지를 띄우고 따라갔더니 거센 물살을 지나서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해요. 왕이 후회를 한 거죠. 내가 오해를 했구나.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,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손돌목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 장소는 신미학요 때 백병전이 일어났던 장소예요. 즉 칼, 검, 창, 총과 같은 무기를 들고 적과 울막 부딪히면서 싸우는 전투를 우린 백병전이라고 하죠. 이곳이 보면 굉장히 좁잖아요. 좁은 이곳에서 조선의 군인들은 미군과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했었습니다.
숫자기에 사연이 있어요. 신미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본 인증샷 요 사진이 있죠. 어재현 장군의 대장기였던 숫자기인데요. 과거에는 국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기가 국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. 군영 최고 지휘관이 사용했고요. 현존하는 유일한 숫자기로서 그 의미도 커요. 신미학년 때 승리했던 미군들은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됐고요.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소장돼 있었는데 2007년에 10년간 장기 임대로 고국으로 이 깃발이 다시 오게 됐고요.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올해 3월 12일 날 미국에 반환이 되었어요. 어떤 의식도 없이요. 왜냐하면 2025년에 미국에서 동아시아 특별전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. 거기에 이 숫자기도 전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의 문화재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, 너무 슬프죠? 방법이 없을까요? 촬영